네, 오늘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제 너무 서구화돼서 기름진 음식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고장난 거를 고쳐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혈관도 같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다음으로 심장이나 뇌혈관은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암 다음으로 2대 질환인 심장과 뇌혈관 진단만큼은 꼭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건강한 분도 또 병력이 있는 분들도 이제는 이 2대 질환만큼은 필수적으로 꼭 선택해서 가져가셔라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통계상으로 항상 보게 되면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암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래서 솔직히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보험은 주변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고 또 암 환자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암만큼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2대 질환인 심장이나 이 뇌혈관 질환만큼은 꼭 준비하시라 그런 말씀 드려보는데요. 자, 예전에는 통계상에 이 암 다음으로 뇌 쪽 질환이 2위였어요. 그런데 이 3대 질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뇌혈관 질환이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왜? 후유장애가 남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2위로 심장이 뚝 올라왔어요. 심장은 아직까지는 급성으로 심장이 괴사돼서 돌연사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암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암 다음으로 심장이 2위에 올라왔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장이나 뇌 쪽 질환만큼은 치명적인 치료 비용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자, 혈관 질환이다.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좋아지고 또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고 이런 거죠. 자, 혈관 질환 어떻게 해요? 뇌 쪽 질환에서 뇌 쪽 질환의 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막혔다. 그러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서서히 막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협심증이 되는 거고 갑자기 꽉 막혀서 괴사가 왔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이 혈압이나 당뇨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저질환이에요. 이런 혈관 질환은 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흡연 이렇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발병률이 굉장히 몇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어떤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차차 요소를 줄여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질환만큼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준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려봐요. 우리가 항상 뇌나 심장 쪽에는 보장을 넓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뇌 쪽 질환에서 아까 터지면 뇌출혈이고 막히는 뇌경색까지 되는 거는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까지 다 되는 뇌졸중보다 범위가 넓은 거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거듭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이나 고객님분들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심장 쪽에서는 빈틈이 보이더라. 자, 어떤 부분이 빈틈이 보이냐면 자, 우리가 항상 가입하고 있었던 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이거는 바로 심장에 들어가는 심장의 길이 갑자기 막혀서 괴사되는 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했던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급성 심근경색보다 서서히 길이 좁아지는 협심증도 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빈 공간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빈맥이나 어떤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 이런 부정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대 질환 중에서도 뇌혈관을 포함한 심장 질환에서 이
빠져 있는 부정맥이나 신부전이나 빈맥 이런 계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협심증은 심근경색이 되기 전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는 그런 질환이죠. 협심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이렇게 스텐드를 삽입해서 철망을 넣어서 혈관을 넓혀서 하는 가장 경증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술도 간단하지만 시술하고 나서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의 협심증 외에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빈맥이라든가 부정맥, 신부전 이런 거는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빈맥이나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이나 신부전 이런 기타 심장병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심장에 관련된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혈관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요즘 들어서 부정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봅니다. 부정맥, 부정맥. 그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설명하면서 협심증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부정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정맥은 말 그대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뜨는 겁니다. 불규칙하게. 자, 심장 박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뛰는 맥박수보다 적다. 그러면 이거를 서맥이라고 합니다. 서맥. 서맥성 부정맥. 그런데 우리가 정상으로 뛰는 심장 맥박수보다 더 많다. 너무 빈번하게 뛴다. 그러면 빈맥성 부정맥입니다. 빈맥성 부정맥.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신없이 박동이 뛴다. 그러면 심방세동. 이렇게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 부정맥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부정맥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 쪽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부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근본 치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장 쪽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인공심장 박동 이식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세동기 이식술 이거는 심장 내부에 이식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바로 심장 수술이에요. 메스를 대서 수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심장 질환 쪽에 진단비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수술비 보험으로도 대체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심장이나 제세동기 이런 거는 다 3종 수술, 관열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비관열 수술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에서는 관열도 되고 비관열도 되고 구분 없이 해주는 그런 수술비 보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죠. 자,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를 할 때 아까 그랬죠. 빈 공간이 있다. 우리는 심장질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잘 뇌혈관 질환하고 같이 준비한 줄 알았더니 심장질환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 심장질환 환자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말하는 거겠죠. 허혈성 심장질환이 55.8%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신부전이다, 빈맥이다, 기타 심장병 이런 게 나머지 40%대가 넘어갑니다. 같이 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심장질환 쪽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굉장히 좋지만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포함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심혈관 질환 보장을 딱 보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아까 거듭 말했던 게 급성 심근경색. 요거는 굉장히 중증 질환이죠. 갑자기 심장이 괴사할 때 주는 진단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서히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을 포함한 게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빈맥이나 신부전이나 부정맥 이런 거를 다 보장해 주는 게 어떤 걸로 들어간다? 심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심혈관. 그럼 심장질환에 빈틈없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빈맥이나 부정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혈관이 노화되고 우리가 늙어가 나이가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의 폭을 넓혀서 꼭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부정맥이다, 심부전이다, 아니면 협심증이다,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이런 심방세동 다 포함한 플랜이 하나 있습니다. 자, 기본계약 들어갑니다. 기본계약은 뭐 심장이나 뇌혈관 이런 진단 받았을 때, 장애 진단 받았을 때 이런 나오는 거고요. 요거 외에 뇌쪽 질환, 아까 뇌쪽 질환은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 받으면 1,000만 원, 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또 5대 혈관이라고 있습니다. 5대 혈관. 5대 혈관 진단받게 되면 1,000만 원. 그중에서도 4대 혈관은 1,000만 원, 그리고 하나는 죽상경화증으로 해서 이렇게 합이 5대 질환이에요. 그래서 5대 질환에는 뭐 위, 식도, 정맥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혈관이나 이런 계통이 다 노화됐을 때 나오는 질환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포함한 심혈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진단비가 1,000만 원씩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닌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또 1,0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심, 뇌, 5대 혈관 계속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받는 거는 최초 1회안이지만 이렇게 수술비로 받는 거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계속 의료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혈관도 막히면 뚫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교체하거나 삽입해서 쓰는 그런 고령화 사회란 말이죠.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그래서 뇌나 심장 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까지 같이 꼭 준비를 하셔야 보장의 폭이 훨씬 높고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뇌졸중이 됐든 급성 심근경색이 됐든 아니면 허혈성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 됐든 거듭 좋은 담보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방세동 플랜이라든가 심부전 이런 플랜 같은 경우는 내가 기존에 잘 준비되어 있는 거에 하나 더 가져가는 플랜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하고 새로 준비하는 거하고 중복으로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0년 갱신으로 했습니다.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질환의 발병이 될 수 있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입니다. 50대. 50대 전후에 가장 많이 발병이 돼요. 그래서 50대 되시는 분들도 여성분 3만 원대고 남성분 5만 원대예요. 40대 계신 분들 남성분 2만 원대, 여성분 10,000원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만성질환 굉장히 많아요. 만성질환이면 뭐겠어요? 고혈압, 당뇨, 간질환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간이나 신장 쪽에 조금 가족력이 있다. 이런 쪽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담보 추가 구성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폭이 넓은 허혈성이 아닌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각 질환 1,000만 원씩 준비하시고 간이나 신장 쪽 그리고 만성 질환인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걸로 수술했을 때 수술비 최대 1,000만 원 나오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50세 계시는 분, 50세 전후가 가장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50세 전후에 계신 분들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 하나도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 45,000원이에요. 여성분 23,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의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죠. 자, 나는 갱신 싫어. 30년도 싫어. 그러면 30년 후에 비갱신으로 100세로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남성분 5만 원대, 여성분 3만 원대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 부족이고 의료기술은 많이 발전했잖아요. 요런 이렇게 저렴한 가성비 좋은 보장 넓은 보험은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추가 플랜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보험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만 이렇게 이런 좋은 담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력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조건이 여유로워졌어요. 병력 있는 분도 보험 가입하는데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자, 3년만 봅니다. 3년만.
3년만 보고 또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만 보고 또 3개월 이내에 진단받거나 수술을 어떤 이력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333 보험이라고 해서 기존의 325 보험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 있는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 수술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사 해보자. 이런 내용을 없으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되고, 자, 3년 이내에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해서 수술하거나 이것만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이내에 어떻게 6대 질환이면 어떻게 해요? 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그리고 심장 판막증, 간경화 이 6가지 질환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이런 진단받거나 수술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걸 물어보는데 그럼 나는 건강검진할 때 대장용종 때 근데 그럼 나는 가입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또 프리패스로 다 인수를 해줍니다. 요로결석 세석술이라든가 중이염 수술 아니면 입원 기간은 2주는 넘었지만 6개월 경과했다. 수술하고 나서 디스크 수술, 무릎 인대 파열 다 프리패스로 인수를 해줍니다. 왜? 3년 이내에 내가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있으면 333 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프리패스로 할 수 있다. 고지를 해서 인수로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하는데 수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한번 그냥 진단비로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50세 되신 분 90세 보장으로 했을 때 3대 진단비 암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그리고 입원비 10,000원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50세 병력 있으신 분들이 준비하실 때 30년 갱신으로 하게 되면 82,910원입니다. 근데 50세 계신 분이 30년 납 90세 그러면 80세까지 돈을 납입하고 90세 10년 더 보장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79,600원입니다. 오히려 비갱신이 더 저렴해요. 그래서 병력 있으신 분들도 그냥 아무 보험이나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보험료를 좀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50세에 계신 분이 100세로 준비하고 싶다. 나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로 준비하고 싶다. 똑같이 진단비 3대 진단비 다 1,000만 원씩 넣었을 때 30년 갱신으로 하게 되면 82,910원입니다. 그런데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하면 87,000원이에요. 5,000원만 더 납입하면 50세 계신 분이 80세까지 돈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데도 보험료의 부담이 그닥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비교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60세에 계신 여성분들 굉장히 질환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보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각각 다 1,000만 원 넣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심뇌혈관으로 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수술비 특약 다 넣습니다. 질병수술비, 123대 수술비, 또 종수술비까지 다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60세 여성분 30년 갱신으로 하면 82,980원인데 무해지로 30년 납 비갱신으로 90세까지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히려 15%가 더 절감이 돼요. 71,810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보험료가 비싸서 나는 갱신으로 할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험료 비교해서 이렇게 비갱신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 비교해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해보시고 이렇게 60세에 실질적으로 질병이 나올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도 뇌혈관이나 심혈관의 보장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산출이 되지만 안에 담보를 기존에 담보하고 세팅해서 조금 줄여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나의 혈관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늙어감에 따라서 계속 고쳐서 쓰기 때문에 이 2대 질환만큼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려보고요. 방금처럼 갱신이 좋을지 비갱신이 좋을지 보험료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걸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